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위험을 피할 노아의 방주는 조기 대선 관련 인물과 정책 이쪽을 봐야 된다. 인물주보다는 우리가 정책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이미 알려졌던 정책도 있고 또 지난주 말부터 주말까지 나왔던 정책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섹터들도 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데 아직 노출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까지는 자, 우리가 이제 정책주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6월 3일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각 정당이 내걸었던 정책주들이 취임식까지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25년도 주식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목표를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까지 정책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죠. 지금 현재 조기 대선 관련해서 두 개의 정당이 어떤 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지 이걸 보면 자, 민주당은 이제 지금 후보 등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월 27일에 결국 이제 후보 확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볼 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후보 확정이 4월 27일 된다면 많은 잠룡과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최종 후보에서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부각받았던 인물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이제 우수될 거고, 여기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인물주들은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인물주보다 더 취임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정책 관련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 시작하고 그러면 5월 10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일 해서 내일 모레죠. 1차 경선 진출자 이제 확정을 해요. 여기서는 뭐 3인인가요? 이렇게 되고 또 4월 22일 날 2차 경선 진출자 확정되죠. 그리고 4월 29일 날 3차 경선 진출자 확정돼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당 차원의 정책이 나온 것보다는 개개인 인물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개인의 정강 발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인물주 관련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건 인물주의 시세 상승 탄력보다는 정책의 시세 탄력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될 거고 정책주들은 결국에 6월 3일뿐만 아니라 취임식 전까지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거예요. 이 정책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던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코나아이라든가 쿠콘이라든가 웹캐시 이런 것들을 보자고 했는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인물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주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 관련주들은 지금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목금 오늘까지도 조정을 잘 받았고 단기 바닥권이 확인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세 탄력이 먼저 증가됐고 지난주는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기본소득 관련주들은 이슈는 지속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꿈비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25%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88%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얘기했기 때문에 화요일 시초가와 저가를 평균 매수가격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는 많이 보셨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거의 한 주도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이 봤던 건 SAMG 엔터예요.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저출산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접근한 저는 SAMG 엔터 이런 쪽을 보는 건데, 자 이거는 나는 이제 밸류에이션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 밸류에이션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지금 고점에서 30% 40% 조정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는 트레이딩을 보겠지만 저는 저출산 관련주들은 지금 이급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게 크라우드웍스라든가 솔트룩스라든가 이스트소프트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61% 움직였고 솔트룩스는 40% 움직였고 이스트소프트는 45%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솔트룩스는 기억하시고 있죠. 저는 올해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굉장히 부각받을 것이고 솔트룩스는 신고가를 한번 저는 올해 도전해 본다.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솔트룩스가 최근 부각받았던 거는 정책적으로 100조 원 투자도 있지만 솔트룩스의 대표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브레인 무슨 몇 명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부각돼서 이제 올라갔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가 견줄 만한 인공지능 챗 GPT 관련한 것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그 LG 엑사원하고 결국에는 SLMM 그 대용량 언어가 아니라 소용량 언어라는 게 솔트룩스가 오히려 이게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부각됐거든요. 그럼 저는 인공지능 섹터 역시도 지금은 또 이거는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가는 놈이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 섹터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관련해서 스타트업 벤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감독원인가요? 금융위원회인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뭘 했죠? 위험자산에 대해서 20% 투자를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창투사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대규모 창투도 있지만 오늘 움직이는 거는 퓨리오사 AI에 이재명 후보자가 방문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DSC 인베스먼트는 59%가 올라갔고 TS 인베스먼트는 61%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우아이비도 35%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미 저는 좀 이제는 무섭다. 이건 무섭다. 그래서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인공지능은 괜찮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창업지원, 창투 관련주들은 여기서 이제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것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증권형 토큰이 잠깐 나왔어요. 증권형 토큰이,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두 군데 다 STO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요거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핑거를 받고 갤럭시와 머니트리하고 아톤을 받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 말고 또 있는 게 서울 옥션이라든가 뭐 K 옥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있는데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도 역시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세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창투사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창투사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1998년도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IT 부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코스닥 시장 막 상장시키고 물론 여기서 거품도 많았지만 그런 맥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 결국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테마인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고를 외쳤지만 시세의 연속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확대 관련해 가지고 인크루트라든가 이런 구인 구직 중개하는 플랫폼이 과연 성장성이 이렇게 클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서는 이쪽에서 떴다가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시점은 있어요. 그래서 고를 외쳤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은 오케이지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처럼 2025년 승부 섹터로 끌고 가기는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부 청사 이전, 세종시 청사 이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죠. 문재인 대통령 때 갔다가 작년에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또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요거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 대장주로 급등했고 최근엔 다시 움직였던 게 계룡건설이고 뭐 대주산업이고 관련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게 뭐냐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간에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꺼림직하게 생각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그동안 청와대를 개방해놨기 때문에 모든 보안이 해제돼서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의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서 최근 들어서 세종시의 경매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 호가도 올라간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막연히 청사 이전보다는 본업과 관련되고 뭐 이런 것들, 토지를 보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유라테크는 거기에 이제 공장이 그 근처에 있고 계룡건설이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고가 대비 30% 정도 눌리는 자리가 나오면 6월 3일 이 시점까지는 이런 것들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앞서 화면과 지금 화면에서 똑같이 보이던 건 붉은색들은 주도주기 때문에 다른 검은색보다는 붉은색을 우리가 보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새롭게 나온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자, 이걸 보면 똑같죠. 지금 보면 미국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했던 거 하고요.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하면 바이든이 되게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정책들로 오면
전임 시점에서 추진했던 것들이 좌절됐던 것들이 다시 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힌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또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부분이 탄소 중립 관련된 800조 CCUX,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거에 따라서 이제 800조를 투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기사가 나왔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탄소 국경세를 더 높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SK라든가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관련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쪽을 무시했던 건 하나 같아요. 알리백 몰랐다고 면박 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알리백. 아시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들.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 중립은 탄소 국경세,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에어레인이 지금 탄소 중립 관련, 포집 관련해 가지고 필터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라든가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거 탄소 중립 관련 대장 섹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이 뭐가 있죠? 에코아이라든가 캠트로스라든가 후성이라든가 에코프로 NH안이라든가 DS 안석이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저는 똑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얘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이면 후발주들을 움직이는데 이왕이면 후발주보다는 대장주를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에코바이오도 급등했다가 거래업 등 소형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K컬처. 왜냐면, 자,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됐다가 지금은 이제 주춤되는 그런 상황이죠. 계엄령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여행하기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갔고, 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문화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들이 결국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위상을 굉장히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세제를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로는 엔터죠, 엔터. 그래서 엔터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저는 SM 요 분이 이제 대장주 맥락으로 보고 있고 YG 엔터라든가 하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요게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주들이 빠졌던 것, 중국 관련주들이 빠졌던 부분이 그거죠. 미국이 중국을 통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의 이런 부분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근 조정받았지만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웹툰이 지지부진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툰 쪽에서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을 지원해서 이쪽 웹툰에 대한 투자를 정부 쪽의 투자를 확대했을 때는 결국에 지금 위축됐던 웹툰 섹터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웹툰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Y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미스터 블루죠. 키다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거 말고도 뭐 DNC 미디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NBT도 있고 이런 섹터들은 하나의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저는 엔터보다도 더 1순위를 보는 거는 뭐다면 미디어 컨텐츠라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파급력을 이미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폭삭 수가수다에서도 한번 확인했고요. 또 뭐가 있죠? 자, 지금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드라마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뭐 최근에는 뭐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쪽들이 오히려 이 엔터보다는 성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이 미디어 콘텐츠 제가 시작하는 게 결국에 웹툰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가 히트하면 결국에는 웹툰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VFX 관련된 것도 이건 뭐 M83이 있지만 M83이라든가 스튜디오 미러라든가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지금 보면 스튜디오 미드라든가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든가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덱스터라든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굉장히 빠졌지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자이언트 스텝이 애플이 스마트 고글인가요? 요거를 이제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도 낙폭 과대 맥락이다. 게임은 조금 차치하는데 게임 같은 거 본다면 뭐 W 게임이라든가 데브시서 본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미디어 콘텐츠와 엔터 쪽들을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요것 말고도 이제 지금 보면 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자, 지금 100조를 AI 투자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의료 AI 섹터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같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3빌리온이 지금 오늘도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새로 부각되는 게 신테카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과 같이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으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보면 하이젠 RNM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의료라든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거는 인공지능과 같이 간다라는 거고 이제 빠졌던 게 이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은 이제 빠졌거든요. 태양광 빠졌고 바이오 헬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미 계속해서 협회에서 바이오 헬스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합성 생물학을 키워서 팹리스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쪽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지금 ABL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오스코텍이라든가 유한양 요거 말고 또 합성 생물학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은 나오지 않았지만 태양광 역시도 이제 탄소 중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이라든가 G2파워라든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항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노출되어 좀 다 포함된 이런 섹터들은 여러분들 집중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